그 다음 질문 볼까요? 20번에서 23번을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단에 보니까 질문이 나와 있는데 사실 뭐 별거 아니에요. 미술관에 전시된 그림 하나를 무심히 지나쳤다. 이 그림은 미적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럼 이제 예 아니오가 나오겠죠. 볼 수 있다 없다. 이제 뒤프렌이라는 사람이 나왔고요. 자, 뒤프렌은 뭐라 그랬냐면 미적 대상이 되지는 못한다 라고 말했대요. 왜 되지 못하냐? 여기 보시면 감상자의 미적 지각이 시작될 때 비로소 미적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지나쳤기 때문에 미적 지각이 시작되지 않았다. 뭐 이런 판단이겠죠. 그는 이러한 미적 지각과 미적 대상의 관계에 주목하여 감상자가 현전, 표상, 반성이라는 미적 지각의 단계를 거친다. 그래서 미적 대상을 점점 더 심오하게 이해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단계를 거쳐야 요게 미적 지각이란 말이죠. 요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미적 지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대상은 당연히 미적 대상도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단. 현저는 어쩌고저쩌고.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표상이 요 문단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다음 문단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찾는 거예요. 표상을. 없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단에 있을 거예요. 여기 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럼 현전이 어디는 현전. 뭐야? 여기 있다. 아닌데? 아, 현전 앞에 있었죠. 반성. 반성은 여기 있습니다. 네, 반성. 자, 그래서 이렇게 문단이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네. 자, 그래서 현전, 표상, 반성 이렇게 설명을 하고 끝나네요. 자, 설명 문단을 봅시다. 현전 문단. 현전이 뭐냐? 감상자가 작품의 감각적 특징에 신체적으로 반응하면서 주목하는 단계. 이것을 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작품이 있을 때 그 작품이 뭔가 눈길을 끈다는 거죠. 그래서 신체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주목하는 거. 이걸 현전이라고 한대요. 그 다음에 그래서 현전은 감상자가 예술 작품을 감각적 소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얘기한 미적 대상, 미적 대상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현전은 미적 대상의 의미를 막연하게 파악하는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 그러니까 아직은 깊게 들여다보지 않은 거예요. 막연하게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거나 흥미를 느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문단을 보면 이제 표상이 있습니다. 표상은 작품을 상상력으로 지각하는 단계입니다. 상상력은 어쩌고 파악한 것에 내용과 상황을 추가해서 풍부한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 상상해 보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작품을 상상력으로 지각하는 단계라 그랬죠? 상상해 봅니다. 그러면 감상자가 작품을 특정 대상이나 현실이 묘사된 재현된 세계로 이해하게 한다. 자, 이게 표상의 특징입니다. 자, 예를 들어 예시 나왔고요. 끝. 그 다음 문단. 반성. 자, 반성은 뭐냐? 표상이 만든 환상은 반성을 통해 극복된다고 뒷부분에는 생각했습니다. 극복된다. 이 극복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표상은 환상을 만든다. 여기서도 보시면 풍부한 이미지를 떠올린다. 그죠? 상황을 통해 상상을 통해. 그런데 그 상상은 환상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환상이라는 것을 긍정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해돼요? 왜? 극복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극복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것은 이 환상이 극복해야 할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긍정적인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환상에는 뭐가 필요하다? 반성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반성에는 세 가지가 있네요. 비평적 반성. 두 가지네. 공감적 반성.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비평적 반성은 뭔지 나 이거 공간적 반성 찾아보자. 공간적 반성. 있다. 자, 요 앞에는 비평적 반성이겠죠.
비평적 반성은 뭐냐? 등등등등등 객관적 분석. 그죠? 객관적으로 이런 것들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감상자의 표상, 감상자가 상상한 것이 타당한지를 검증합니다. 그러니까 감상자가 상상을 했는데 그 상상이 작가의 의도나 이런 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고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을 이제 비평적 반성을 통해 감상자의 표상이 타당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감상자는 작품의 의미를 여기다 표상의 단계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대요. 자, 그러나 뒤풀에는 비평적 반성만으로는 피상적 수준에 그친대요. 왜? 객관적인 것만 판단하니까. 됐어요? 객관적인 것만 판단하니까. 그래서 공감적 반성을 통해 완성된대요. 자, 공감적 반성은 작품이 자아내는 내면적 의미를 감상자가 정서적으로 느끼며 감동을 얻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주관적 정서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작품의 내면적 의미가 진실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거, 이거를 공감적 반성이라고 했습니다. 됐죠? 그러면서 그 세계, 작품의 세계죠. 작품의 세계와 자신의 세계가 일치함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두고, 그러니까 요 이를 두고는 뭐냐면 공감적 반성이에요. 이 공감적 반성을 두고 이런 의미죠. 뒤풀에는 감상자가 작품의 의미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면서 작품 속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됐죠? 그래서 요건 이제 여기 나오는 요 개념들을 좀 잘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현전, 표상, 반성, 반성 중 비평적 반성과 공감적 반성이 있다. 근데 요 두 개가 각각 다른 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비평적 반성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거, 공감적 반성은 주관적인 거. 그래서 요 두 개를 다 잘 해야 되겠죠. 문제를 한번 볼까요? 20번입니다.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적절하는 거 그랬습니다. 답은 2번이 정답이 돼야 되고요. 일단 표제, 부제. 표제는 전체 내용을 좀 아우를 수 있어야 돼요. 네, 전체 내용을 다 포함시킬 수 있는 중심 내용을 고르시면 됩니다.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돼 있을 때는요, 보통 중심 내용이 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중심 내용이 답입니다.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중심 내용,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단계를 거칠까? 네, 어떤 단계? 요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 이 표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문단입니다. 네, 첫 번째 문단에 작가의 의도가, 이 글쓴이의 의도가 담겨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현전표상 반성이라는 미적 지각의 단계를 거친다. 요거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단계를 거칠까가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왜 이게 미적 대상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냐면 애초에 이게 이야기되는 게 뭐야? 미적 대상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이거였죠? 네, 그래서 미적 대상이 되냐 안 되냐. 현전은 미적 대상의 의미를 막연하게 파악하는 거다. 그죠? 그 다음에 표상은 미적 대상의 의미를 어디 가냐? 그걸 통해 상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비평적 반성 같은 경우는 그것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공감적 반성은 주관적으로 분석하고, 그죠? 그래서 미적 대상과의 관계를 중심으로가 적절하게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21번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4번이 정답입니다. 4번. 일단 자, 감상자가 작품 속에 직접 참여한다. 여기 어디 있었죠? 마지막 문단에, 그죠? 여기 지금 공감적 반성 요 부분에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어디야? 여기 있죠? 작품 속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공감적 반성 부분에 있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시공간적 내용을 덧붙임으로써 뭐 이런 내용이 있나요? 이 공감적 반성에 시공간적 내용을 덧붙여야 된다. 그래야 작품 속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이런 거 없죠? 네, 없습니다. 공감적 반성은 요게 공감적 반성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통해서 작품 속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래서 4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문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그랬습니다. 일단 기억을 보시면 자, 검정과 하얀색 요 명암 차이가 눈에 띄었다. 그럼 현전이죠? 현전, 눈에 띄는 거, 눈에 띄는 게 현전입니다.
그 다음에 명함의 차이를 통해 두 남녀가 심리적으로 불편한 관계에 있는 상황을 떠올렸다면 이거 지금 뭐 한 거죠? 상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로 이게 불편한지 안 한지는 몰라. 이걸 본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다면이야. 상상한 거죠? 이게 표상 단계. 맞죠? 니은도 맞습니다. 기억, 니은 맞고요. 그 다음에 작은 도시의 카페에서 두 인물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이라고 생각했다면 이것도 표상이죠. 그죠? 이거 표상입니다. 그래서 비평적 반성 단계의 감상 아니에요. 왜? 비평적 반성 단계는 객관적인 정보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객관적인 게 아니죠. 지 혼자 그렇게 상상을 한 거지. 그 보는 사람이. 그 다음에 리을을 보시면 두 인물의 침울한 표정에서 느낀 도시인의 고독감이 자신의 고독감과 일치한다. 이게 뭐예요? 자신의 고독감과 일치한다. 이게 뭡니까? 공감이죠. 네, 공감. 그러니까 공감적 반성 단계로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리을도 맞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3번이요. 기억과 문맥적 의미가 유사한 건데 기억을 보시면 신체적 자세를 취하다. 그죠? 신체적, 그럼 뭐 2번이겠죠. 자세나 포즈나. 그죠? 네.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